2007년 애플이 첫 번째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은 놀랐고 휴대폰 시장은 단숨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보여준 아이폰의 디자인은 단순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정면이 올블랙으로 깔끔하게 처리된 화면, 둥글게 마감된 모서리, 그리고 단 하나의 홈 버튼.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애플은 이 형태를 지키기 위해 디자인 특허를 등록합니다. 특허 번호 D618,677, D593,087 등 겉모습을 보호하는 이 디자인 특허는 그 자체로 애플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나타났습니다. 2010년 삼성이 갤럭시 S를 출시합니다. 애플의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닮았다. 베낀 것과 다름없다. 애플은 곧장 삼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2011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애플은 삼성을 디자인 특허 침해, UI 모방, 무역 표지 훼손 등으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 한 건의 소송은 전 세계를 뒤흔든 특허 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애플과 삼성의 싸움은 미국을 넘어 독일, 일본, 호주,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한국까지 퍼졌습니다. 각국의 법정에서 서로를 향한 공방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디자인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삼성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애플도 우리의 통신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삼성은 자사의 표준 필수 특허를 근거로 애플을 역으로 고소합니다. 양측은 특허를 무기로 법정에서 맞붙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8월,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줍니다.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삼성은 즉각 항소했고,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애플이 강조한 것은 형태의 독창성이었습니다. 삼성은 기능의 불가피성을 내세웠습니다. 스마트폰은 다 비슷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죠. 한편 미국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면서 디자인 특허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됩니다. 결국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하지만 단순히 제품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핵심은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이후 2018년 양사는 합의에 이릅니다. 정확한 합의금은 비공개지만 이로써 7년간 이어진 세계적인 디자인 특허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남긴 것이 많았습니다. 첫째, 디자인 특허의 위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업 간 특허 전략이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브랜드, 시장 점유율,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디자인이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기업의 아이덴티티이자 보호받아야 할 지식 재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후 애플은 더 정교한 디자인 전략을 이어가며 디자인과 기능의 경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삼성 역시 디자인에 대한 내부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UI와 외형 모두에서 삼성다움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된 디자인 특허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특허는 기술이나 발명을 보호합니다. 반면 디자인 특허는 제품의 외형에 집중합니다. 즉, 제품이 어떻게 보이는가, 형태, 선, 색상 배열 등 시각적 요소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가 넓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높은 편입니다. 이 점에서 애플은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술보다 모양을 지키는 것이 더 빠르고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전면이 대부분 디스플레이로 채워진 제품에서는 미세한 차이 하나가 브랜드 정체성을 좌우할 수 있기에
애플은 디자인 자체를 지식재산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법정에서 양측은 치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외형을 의도적으로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들에게는 두 제품의 이미지가 나란히 제시되었고 육안으로 볼 때 비슷하냐는 질문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삼성은 아이폰의 디자인은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된 필연적 형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예컨대 정면의 검은 화면이나 둥근 모서리는 모두 사용자 편의나 안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논쟁은 단순히 두 기업의 다툼을 넘어 글로벌 산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기술 중심으로만 접근하던 특허 전략이 형태와 감성, 사용자 경험까지 포괄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많은 기업이 이후 자사 제품의 UI와 외형 요소에 대해 사전 등록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용자와 언론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은 확실히 베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모든 스마트폰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 시스템 자체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한편으로는 애플의 승리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디자인 특허 제도의 미래를 되묻게 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배심원 중심의 미국 특허 재판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술적 사실보다는 감각적 인상과 유사성 판단이 중시되다 보니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는 전문가의 설명보다 일반인의 인식이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애플이 주장한 평범한 소비자의 눈으로 봐도 너무 비슷하다는 논리가 배심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디자인 분쟁이 단순히 스마트폰 외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홈스크린의 아이콘 배열, 터치 인터페이스의 움직임, 그리고 스크롤 반응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되었고 이는 곧 UI UX 전체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디자인 특허는 기술보다 더 인간 중심적인 영역이며 소비자 경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곧 브랜드 충성도와 시장 점유율로 이어지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왜 디자인에 집착하는지, 왜 그것을 법적으로 지키려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애플 대 삼성의 디자인 특허 전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대를 정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그 유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